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률이 들려주는 이야기 은비타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불과 30년 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사서 마시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당연하게 사 마시는 생수 한 병이 한때는 법으로 금지된 물건이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당시 물은 오직 수돗물로만 마셔야 했고 생수의 판매 자체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맛봤던 에비앙이나 볼빛 같은 생수들도 국내에서는 절대 마실 수 없었죠. 만약 누군가 몰래 생수를 판매한다면 즉시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다수, 아이시스, 백산수부터 시작해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생수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프리미엄 생수부터 기능성 물까지 우리의 선택권은 무한대로 넓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러한 극적인 변화 뒤에는 한 사업가의 용기 있는 도전, 바로 물의 혁명이라 불리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념과 용기가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의 법과 제도를 바꾸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1995년 초여름,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김모 씨라는 사업가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품어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이었죠. 김 씨는 해외 출장 중에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한 편의점에서 마신 생수의 맛이 너무나 깨끗하고 상쾌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물이라면 수돗물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에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먹는 물 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은 생수의 제조와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조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생수 사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전혀 없었죠. 왜 정부는 이토록 엄격하게 생수를 금지했던 것일까요? 당시 정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물은 공공재이므로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수 없다. 이것이 정부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또한 수돗물도 충분히 안전하므로 굳이 비싼 생수를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죠. 이는 국민의 일상을 세세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던 시대의 전형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모두 정해주고 국민은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다양한 생수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죠. 왜 우리는 생수 하나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도 바로 그런 의문을 품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고민했습니다.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 법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법에 맞서야 하지 않을까? 결국 그는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마실 물을 선택할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어떤 법이라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믿었죠. 1995년 늦가을
김 씨는 마침내 운명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법을 어기더라도 생수 판매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고 주변 사람들도 미쳤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의 한 청정 지역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를 발견했습니다. 물맛을 보는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작은 공장을 세우고 간단한 정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물을 담아 직접 손으로 라벨을 붙였습니다. 브랜드명은 맑은 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지인들과 주변 상점 몇 곳에만 조심스럽게 납품했죠.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돗물과는 확연히 다른 맛과 깨끗함에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정말 물 맛인가요? 너무 부드럽고 시원해요. 우리도 이런 물을 마실 수 있었구나. 고객들의 찬사는 김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다질 수 있었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물량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발각될 위험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996년 봄, 마침내 김 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건소 공무원들이 그의 공장에 단속을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즉시 생산 중단 명령을 내렸고 김 씨는 먹는 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만들겠다고 결심했죠.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길이 남을 물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물은 공공재라고 주장하는 거대한 국가, 권력과 선택의 자유를 외치는 외로운 개인 간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1996년 여름 서울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 많은 시민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명백히 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의견이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또한 만약 이런 식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법을 어긴다면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완벽한 주장이었죠. 하지만 김 씨의 변호사는 전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젊은 변호사였던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무엇을 마실지 선택하는 것이 과연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실 물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아닐까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든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수 시장이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미 서울의 일부 고급 호텔과 음식점에서는 몰래 수입 생수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70% 이상이 생수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죠. 정부 측은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물을 상품화하면 가난한 사람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의 반박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생수 판매가 자유화되어도 수돗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수돗물의 품질도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선택권을 주는 것이 곧 불평등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관심이 이 재판에 쏠렸습니다. 언론들은 열릴 물의 재판 소식을 전했고 시민들은 김 씨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96년 가을 운명의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박수와 환호성으로 들썩였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단순히 김 씨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처음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국가의 일방적 규제보다 우선한다고 선언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판결문의 핵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현행 먹는 물 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생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물론 공중보건을 위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전면적 금지는 과도한 조치이다. 판사는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과 자유권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이 자신의 기호와 판단에 따라 마실 물을 선택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생수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김 씨의 승리에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1997년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이 지지되었습니다. 고등법원은 더욱 명확하게 생수 판매 전면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사이 롯데, 혜태 등 대기업들이 삼다수, 아이시스 등 새로운 생수 브랜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1998년 봄,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생수 판매는 완전히 자유화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김 씨의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이 일제히 생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삼다수가 첫 출시되었고 고지어 아이시스, 백산수 등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생수가 출시되자마자 매장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금고된 자유를 되찾은 듯한 기쁨으로 생수를 구매했습니다. 김 씨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그를 물의 혁명가라고 불렀고 시민들은 그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자신은 겸손했습니다. 저는 단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을 뿐이죠. 김 씨의 작은 도전은 한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영향은 단순히 생수 시장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첫째, 국민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사회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음식, 의류, 주거, 교육, 심지어 직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왜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기업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생각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고객의 다양한 취향과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수히 많은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수 시장만 봐도 지금은 수십 가지의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가 존재합니다. 셋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전능한 부모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철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곧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통신, 금융, 유통 등 많은 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의 물의 혁명은 한국 사회가 국가가 모든 것을 정해주는 사회에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수많은 자유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수십 가지 휴대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자유.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김 씨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때 포기했다면, 만약 그가 법정에서 굴복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획일적이고 선택권이 제한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김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작은 개인이라도, 아무리 거대한 시스템을 상대한다 해도 정의로운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생수 한 병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속에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한 사람의 간절한 꿈과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흐르고 있죠. 이것이 바로 물의 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언제든지 퇴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김 씨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자유롭고 다양하며 풍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이 들려주는 이야기 은빛타운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법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